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 그거는 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 또 정치하는 인간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래. 뭐 이러면서 시스템 탓을 하든 정치 지도자들 탓을 하든 뭐 누구 탓을 하는 거는 참 쉽고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 탓을 더 쉽게 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마치 구원자 같은 사람이 내 문제를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병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로스쿨 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오탈자가 된 경우도 있고, 로스쿨 오탈자가 되기 전에요, 되게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은 로스쿨 하나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옮겨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자기가 이 보통 자기 학년에서 중간 정도는 해야지 자기가 시험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 정도 안 된다.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분의 1 수준으로 있지 않으면 자기가 이 첫 번, 두 번 정도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합격률이 거의 10%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져요. 재수, 삼수, 사수, 오수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생활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본인이 꿈속에서 늘 시험 보는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찾아와요. 그럴 때 보면 공부는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하는데 공부 전혀 효과 없는 방식으로, 자기는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부한 거는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데 본인은 하루에 15시간 공부했다라고 믿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진짜 그런 친구들 보면요, 너무 불쌍한데, 또 그런 친구일수록 집안 형편에서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계속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받으면 1년만 지나면 그 친구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가 시험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진짜 더 울고 싶거든요. 우리 사회가 진짜 젊은이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이 로스쿨도 만들고 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더 많은 고신앙인, 변신앙인, 더 많은 폐인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가 발전하기는커녕 더욱더 적폐 또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누구시 자식처럼 로스쿨 보내고 또 누구시 자식처럼 의대 보내가지고 대를 이어서 부를 물려주고 잘 살 것 같죠? 네, 그게 자식들 인생도 망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걸 너무나 뻔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혹시 로스쿨이나 꼭 의대를 안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내가 돈 버는 기회를 못 찾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데서 뭐가 문제지? 내 문제를 제대로 본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담 사연을 잘 파악하고 제가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를 제대로 잘 보고 있지 못하는가?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사연 여러분 들어보시죠. 저는 30대 초반이고 패션회사 MD를 꽤 오래 하다가 사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온갖 질병을 겪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주얼리, 헤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모아놓은 돈 까먹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WPI 검사를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아마 휴먼 에이전트일 거라 예상됩니다. 남편은 스타트업에 입사해 몇 번의 이직 끝에 결국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본인 일하는 분야에 욕심도 많고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지 않아 가계 상태 때문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 월 100만 원만 벌어와도 소원이 없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홍보를 남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운영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사업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해도 반응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놓아버렸는데 남편은 블로그는 몰라도 인스타그램은 해야 된다며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됐다 했죠. 그러나 남편도 한다고는 하는데 남편 생각보다 반응이 안 오니 점점 놓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본인이 인스타그램을 너무 얕봤다. 좀만 하면 팔로워 수 쉽게 늘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회사도 다니고 인스타그램도 키우는 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 주식에 빠졌을 때 퇴근하고 나서도 주식 공부를 하루에 2-3시간 했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걸 아는데 왜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서 남편은 인스타 공부를 왜 잘 안 하는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제 쇼핑몰에 인스타를 키우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얼리의 경우 동대문이나 중국에서 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제가 디자인한 액세서리를 사람들이 반응해주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이 너무나 큰 편입니다. 남편은 본인 나름대로 리액션 하는 건데 제가 기대감이 너무 크고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은 자기가 기대감이 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까요? 라고 지금 사연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 사연을 쭉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하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돈을 벌겠다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나 또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도 참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네가 100만 원만 벌어와도 내가 양이 없겠다 이 이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라면 이분은 그래도 남편은 상당히 신경 쓰고 사랑하시나 봐요. 저 같으면 그런 남편 작사를 내놓을 것 같은데. 여러분 황심수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분이 사연을 보냈지만은 정작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 못 해가지고 본인이 30대 초반인데 가장 재밌는 건요. 첫 번째 사연을 딱 보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패션 회사 MD 일을 꽤 오래 하다가 사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온갖 질병을 겪고 도망치던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거든요. 이거를 이 한 줄로 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잘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남들이 자기 능력이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그건 사내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나았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하기 참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본인은 난 잘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이분 능력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 미모도 한 미모 받쳐줘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엄청 자기가 잘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분은 제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뭔가 조금 특이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것까지 제가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뒤가 본인이 잘났고 상당히 당당하지만은 속이 상당히 예민하고 여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주는 이상한 눈빛이나 이상한 반응을 다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몸으로 신체화 증세를 또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온갖 질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장장애 뭐 이런 것들 이분 원단으로 겪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이러면서 도망치듯 나온 거예요. 그까지는 본인이 회사에 적절하게 몸 아프는 핑계를 대고 나왔다는까지도 알아요. 자, 첫 번째 시종일관 남 탓이다. 네, 맞아요. 이분 시종일관 남 탓하는 건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이분은 참
참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이 미모에 남편이 혹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것만 번더러 하고 참 이 돈 쓰는 거는 잘 쓰는데 돈은 못 번다는 걸 아니까 남편이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대 초반에 부인한테 난 네가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남편은 부인이 나름대로 상당히 무능력하다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돈돈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팩폭했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팩폭해가지고 이 현실 뒤통수 좀 치면서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네가 뭐야 이래야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올해 초에 왜 이게 한 줄로 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한 팩폭을 하냐면 30대 초반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꽤 오래 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지는 2, 3년만 하면 꽤 오래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서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2, 3년이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은 해야지. 한데 2, 3년 해놓고 꽤 오래 한대. MD1. MD를 2, 3년 하고 나서 꽤 오래 했다면 얘 MD1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대, 30대 초에 MD를 잘하면요. 사내 정치가 뭐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라도 지가 잘하면요. 스카웃 되죠. 스카웃 되지 도망치듯이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맛만 봤다라고 표현하리라. 근데 맛만 보는 일에 그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도 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사내 정치 때문이래. 오 마이 갓 이러는 거죠. 세상에. 그래 놓고 자기가 패션회사 MD를 했기 때문에 주얼리, 헤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 놓고 모아놓은 돈 까먹는 상태. 뭐 그건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잘 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온라인 정치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WPI 검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남편 보고 WPI 검사를 시켰다는 건 자기 현재 문제는 다 남편 탓이라고 지금. 근데 로맨인데 패션을 잘할 것 같은 거 맞아요. 로맨이기 때문에 패션을 잘할 것 같지만요. 실제로 M자형 로맨이거든요. M자형 로맨은요. 상당히 패션 감각이 있는데요. 독특해요. 그 사람한테는 어울린 자기한테 자기만의 패션 감각을 발휘하는 사람이 로맨 M자의 컬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중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패션은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걸 MD를 하는데 팔리지는 않는 지 좋아하는 스타일로 MD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쇼핑몰도 지 좋아하는 그릇만 가지고 했으니까 장사 안 되죠. 네. 그런데 남편 탓이라고 해서 남편이 WPI 검사 절대로 안 한다는 건 아마 남편이 휴먼 성향일 거예요. 휴먼 성향은 이런 검사하는 거 싫어해요. 자, 그러면 브랜드를 차리셔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자기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브랜드 장사를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장사를 한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죠. 재미없어 하면서 아마 당연하죠. 그리고 다 이 알바하는한테 매장 맡기게 되면 이제 그거는 모아놓은 돈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받은 돈 날리는 수준이 되죠. 가게 상태 때문에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네가 까먹지는 말고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인스타 블로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딱 한 거는요. 자기 문제가 모르고 정답만을 가지고 이렇게 팔리지 않은 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인스타에 블로그에 홍보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그거를 정답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이 뭔지를 모르는 채 정답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삽질하는 거 아시죠?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홍보해 보시는 건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실도없는 소리를 또 해야 돼요. 일단 이분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장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려면 이분 모아놓은 돈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 받으면 날린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남편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본인이 인스타그램 너무 야빴다. 근데 남편은요, 휴먼 에이전트라서 시키면 할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남편은요, 그 돈 벌어도 지한테 오는 거 아니면 안 해요. 마누라가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은 일단 본인 사업에 손대라고 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인스타에 사실은 주얼리하고 헤어 액세서리,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 그리고 본인 만들어가지고 본인 직접 만들어가 올린 것도 별로 피드백 안 좋다고 이야기한 게, 본인이 패션 MD 할 때 가지는 그 문제 본인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대로예요. 본인은 아주 괜찮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 패션 스타일, 이분 옷 입고 나면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볼 정도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니까 소화하지 다른 분은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제품 위주로 이분이 끌리겠어요? 이분은 안 끌려요. 이분은 자기 스타일이 분명한데 그게 끌리겠어요? 자, 자기 쇼핑몰 제품 중에서요, 이분한테 끌리는 거는 그거를 중심으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팔리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M자 로맨의 컬처 높은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스타일을 뚜렷이 규정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거나 아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감으로 자기 옷을 입으니까 자기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멋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따라하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팔릴 거 아는데 내가 선택하면 안 팔리는 이런 상황만 벌어지는 거죠. 그럼 박사님 결론은 뭐예요? 네, 이분은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돈 벌 궁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